전편 동영상이 갑자기 끊어져 갖고 전편 동영상 TV 안에서 빛을 이제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질 때 이렇게 주사선을 숫자를 여러 개 많이 배치해 가지고 훨씬 더 TV 화면을 좀 더 밝고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이게 훨씬 화면이 훨씬 화질이 좋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서도 같은 기술이 되고 주사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을 갖다 증폭을 할 때 이렇게 반사 구조, 반사판들을 갖다가 안에 많이 둬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방송국 반사판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햇빛 가는 것이 있으면 반사판을 여러 개 최대한 많이 배치하면 빛이 많이 증폭되죠. 이런 식으로 배우 얼굴에 딱 비추기도 하고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TV 안에 반사판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가 빛을 증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램프가 있다 그러면 LED 램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명 같은데 방해 조명 같은 데서도 빛이 나오는 구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그거를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 빛의 강한 융합 현상이 생기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제 이론에 따라서 빛이 강하게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전기대에 비해서 빛이 밝아지게 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조명과 자동차 전조등 얘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군사용 전조등, 대공 감시망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그중에서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가운데는 좀 빛이 나오는 구경이 크고 양쪽에는 좀 다소 작고 이것을 전력을 가운데에 많이 차등해서 주는 방식. 전력을 차등해 가지고 전력을 둬서 이렇게 조명을 밝히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력을 차등해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 이렇게 전조등을 반정도에 쏘면은 빛의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이게 양쪽에 이 사이즈가 이론적으로 가운데는 이렇게 빛이 구경이 좀 크고 양쪽에는 좀 다소 작더라도 양쪽에 배치해 가지고 공간 중에 통로를 형성하는 이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멀리 가면 그 안에 가운데 있는 빛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도달을 했다. 상대방 차에 도달을 했다. 상대방의 차나 어떤 목표물에 빛이 딱 비쳤다 그러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빛의 밝기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제 그쪽을 이렇게 대공 방어망 할 때도 대공 조명할 때도 쓸 수 있고 TV 안에서도 이렇게 램프의 크기를 서로 틀리게 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광소묘 어떤 UV 기술이라든지 어떤 빛을 증폭시키는 레이저 관련해 갖고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서로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을 빛을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다 그러면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나오는 레이저 빛을 구경을 틀리게 만들어서 좀 자잘하게 한꺼번에 목표 시각을 하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원래 그것을 이제 큰 사이즈로 해갖고 이렇게 열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 방식이 아니고 자잘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라도 대중소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레이저로 시각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시각할 때도 필요하고 다른데 되게 레이저 가공할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레이저 공격기에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융합, 이 서로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 빛이 강하게 초점 방식으로서 융합하는 현상 일어나서 열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시각장치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초점 방식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열을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즈가 틀린 것과 또는 자잘한 것들을 레이저 빛이 나오는 그 자잘한 것들을 숫자를 많이 배치해 놓으면 그 숫자를 따라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은 3개만 집중하거나 어떤 것은 5개 집중하거나 어떤 것은 4개만 집중을 해서 필요한 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장치,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 이런 데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어떤 사이즈를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것을 용접기 강하게 그러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또 레이저 용접기나 가공기에도 이런 기술을 다 쓸 수 있어요. 가공기도 이렇게 큰 레이저 구경 빛이 나오는 구경보다 자잘한 구경들을 원하는 회사별로 원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갖고 그 숫자를 통해서 마음대로 가공하고 싶으면 정밀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이렇게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큰 사이즈를 안 하더라도 큰 사이즈는 좀 그렇죠. 이게 빛이 둔탁하잖아요. 빛이 사이즈가 크니까 정밀한 가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 방식에 이렇게 사이즈를 작은 것들을 대중소다 그러면 사이즈로 틀린 것들을 더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딱 해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열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작지만 모아놓으니까 강한 열을 만들어 놓는다 이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열을 개수를 따라서 레이저가 나오는 이게 빛이 나오는 구경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3개짜리 있고 4개짜리 5개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가 필요한 열을 조절할 수 있고 초점 방식이기 때문에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반도체 식각할 때 필요한 기술이에요. 저는 이제 반도체 할 때도 건물에도 지하층이 있는데 반도체 딱 그냥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회선 만들어라 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윗부분에다가 실리콘이나 실리콘 도포나 실리콘 도포나 아니면 거기다 코팅 기술,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이게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것들, 코팅제 기타 다른 코팅제도 괜찮아요. 코팅 기술을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건조된 다음에 다시 그 위에다 코팅을 여러 번 해가지고 발열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전파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호 간섭 차단시키고 그 위에다 적층을 하는 기술입니다. 지하층도 팔 수 있고요. 레이저 식각장치로 반도체 안에서 지하층 건물에서 지하를 만들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회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적층해가지고 이렇게 낸드 플래시도 그렇게 적층해갖고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발열 문제로 인해서 제일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발열 문제도 위에다가 실리콘도 있고, 리얼 실리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욕실용 그레이종 이런 실리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실리콘하고 거기다 코팅을 해주는 기술. 이 코팅 기술이 제 기술입니다. 코팅을 해주면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코팅을 한 번 하고 나서 건조하고 2번, 3번, 5 이렇게 적층을 해주면은 코팅을 적층을 해주는 이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제가 이렇게 개발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철판 같은데, 뭐 금속판 같은데 또 한번 코팅하고 마른 다음에 위에 또 코팅하고 이렇게 하고 자동차 도장할 때도 자동차 이제 겉에 코팅을 할 때도 한번 코팅하고 그다음 마른 다음에 위에 코팅하고 이렇게 여러 겹 쌓아주는 코팅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발열 문제 적층했을 때 발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코팅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정하거나 산업재 세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개발한 락스하고 뚜러퐁의 결합, 욕실 줄눈을 해봤는 줄눈에도 발랐는데 엄청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변기 안에도 제가 이걸 넣어가지고 깨끗 청소하고, 그렇죠. 청소 세제로 사용하면 너무 깨끗해져요. 너무 짱입니다. 이거를 화장품 모양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물을 많이 타가지고 목욕세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도 젊어진 것 같고 주름도 없어지고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뻥은 아니에요. 하얘지길래 내가 TV에서 주방세제로 실었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피부에 안 생기나 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고 피부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물 많이 희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반도체 세정제로 쓰시면은 산업 세정제,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 세정제로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락스하고 도로퐁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전편단에서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했는데 TV 관련 기술을 얘기하다가 끊어져서 마저 이어서 제가 이렇게 이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XP와 윈도우 기반을 해가지고 컴퓨터와 TV를 결합하자라고 한 제 주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중앙을 이제 통제를 할 때는 키보드 방식으로 할까? 아니, 난 앞으로 이제 거기서 게임도 할 거기 때문에 요새 TV 뭐 50인치, 60인치 이러는데 70인치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할 때 음성 명령이 필요할 거네요. 그래서 음성을 거기 안에 이제 카메라를 탑재를 하는 거예요.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180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만드는데 이 방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 이렇게 CCTV다 그러면 이 안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마트폰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각각 방위각을 담당하고요. 방송국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10번 카메라 이렇게 해서 전체 화면을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번에 찍어가지고 화면을 각각 볼 수도 있고 통합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해서 볼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편에 여기서 보면 180도 전변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고 이 뒤편에도 이런 카메라 렌즈 구조가 있습니다. 뒤편에도 까갖고 360도를 보고요. 공중 드론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위아래까지도 다 봐야 되겠죠. 위에도 카메라 렌즈를 둬가지고 동시에 찍어가지고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주는 구조. 각각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공 감시나 이런 모든 감시망에 좋아요. 이것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휴대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동시에 방위각을 딱 찍어버리고 뒤편에도 카메라를 뒤편에 카메라 있는 구조는 없죠. 스마트폰에 카메라다 동시에 360도를 찍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어떤 레이저 지시기 같은 이런 아니면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레이저 아니더라도 초음파 이런 데는 전파 방식으로 해갖고 거리 측정하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 제 방식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각 점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 하늘 위로는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고 밑에 땅 밑에 그 다음에 땅 밑으로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닷속도 가능합니다. 바닷속에서도 보면은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가 이제 자기가 바닷속에 어떤 뭐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뭘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특정지 어느 지점에 여기 서로 간에 전파 발신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전파가 발신할 수 있고 그 바닷속에 떨어뜨리는 물건과 배에 그러면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가서 그 지점에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발신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그 좌표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바닷속에 이렇게 측정 장비를 둬도 거기에 정확히 좌표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비행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드론이나 이렇게 비행체, 드론이나 비행체,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도 가령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다 좌표 방식으로 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쪽 도로를 타고 도로가 여러 개 있을 때 사람은 이쪽 도로를 타고 저쪽 도로를 타고 저렇게 골목길로 돌아가고 이제 좌표 방식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고 로봇 같은 것도 자율주행 좌표 방식으로 해서 한 공간이다,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이나 어떤 물류센터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걔가 측정을 하고요. 가로 세로를 동시에 이렇게 전파를 쏴서 측정하고 높이까지 측정해서 그래서 좌표 방식으로 딱 표시해서 좌표 방식으로 걔가 마그네틱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죠. 방어 운전할 때 상대방의 차량이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딱 멈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표 방식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드론 같은 비행체에서도 미사일 같은 거 쏘면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 운전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투기나 이렇게 이런 것들 적기를 발견했을 때 전파를 쏴가지고 여러 군데 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걔가 움직이는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고 그 속도를 측정하고 거기서 다음 예상지를 예상해서 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게 다 갑니다. 이 GPS를 없애고 GPS 너무 좀 그렇고
좌표 방식으로 모든 게 간다라는 것을 말씀. 뭐 군사적인 목표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무인 폭격기다 아니면 뭐 거기 키트를 달아갖고 재래식 KGGB 같은 키트 달아가지고 재래식 폭탄 갔을 때도 좌표 방식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인식하고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드론 같은 구조면 그 목표물이 이동했어도 그것을 영상으로 추적해가면서 좌표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뭐 카메라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좌표 방식으로 다시 가서 수정해서 목표물을 수정해서 목표물이 이동했으면 따라가서 요격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좌표 방식은 뭐 상하수도 안도 가로세로 이렇게 나눠서 상하수도 이렇게 세는 것도 YTN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무단으로 이렇게 YTN에서는 이렇게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하 매설 같은 거 인터넷선이다, 가스관이다 그러면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그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쪽을 딱 피해서 같은 좌표 방식 지도를 가지고 그쪽을 내비게이션 그쪽을 피해서 공사를 하거나 정확하게 뭐 높이까지도 다 나오죠. 지하 몇 미터에 계속 묻었다 이런 것들, 뭐 지하 50cm, 지하 1m, 2m 이렇게 이런 깊이까지도 좌표로 표시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컴퓨터나 TV 하는 이런 구조에서도 스마트폰조차도 좌표 방식으로 그 내부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해가지고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고장난 부분, 발열이 이상 있는 부분, 고장난 부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같은 데서는 반도체 이동 경로가 많지 않습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해서 신호가 이쪽 통신선 탔다가 저쪽 사다리 타기 하듯이 저쪽 통신선 탔다가 이렇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가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입출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저장할 때도 어떤 정보 저장 장치다 그러면 거기도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로 높이까지 표현돼서 이게 정확히 그 지점에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모든 어디가 발열이 일어나는지 금방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좌표 방식으로 발열이나 이런 고장 났을 때 어떤 부분에 인터넷 회사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만 딱 고착을 해가지고 지하에 매설했다 그러면 그쪽만 부분을 딱 정확히 교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반도체다 그러면 그렇게 정보 컴퓨터도 그렇고요. 정보의 어떤 입출력 이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저장도 좌표 방식으로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내가 이게 카메라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 기술을 일부러 제가 언급을 하느라고 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TV, 컴퓨터와 이제 TV 결합을 할 때 이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게임할 때, 게임 같은 TV를 보고 이제 게임을 할 때 이거를 내 동작, 움직임을 파악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카메라 달아놓는 구조. 그 다음에 음성 명령은 당연히 되겠죠.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전화 기능으로도 TV 안에서 그냥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가 이제 전축 이렇게 TV 안에 스피커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미니 스피커를 여러 개를 둬가지고 소리를 필요를 따라서 스피커를 하나만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를 둬가지고 원하는 개수를 자기 소프트웨어상으로 음성 명령을 통해서 하거나 소프트웨어상으로 원하는 개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크게 기분 내고 싶을 때는 막 4개가 탑재가 되어 있다 스피커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스마트폰 안에서도 스피커를 갖다가 사방대에 둬가지고 2개나 3개 사방대에 둬가지고 스피커를 동시에 이제 음이 나오면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안에서 또는 또 다른 음향 장치 안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여러 개 두는 구조 안에서 원하는 개수를 선택해서 소리를 이제 크게 키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틀고 놀 때도 방 안에서도 이렇게 스피커 숫자를 동시에 출력이 나오니까 그 음성은 소리는 음악이다 그랬을 때 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경우 이제 이런 형태의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작은 스피커 구조를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작은 스피커 구조를 전기로 연결해서 신호만 음성 신호만 전달되면 음량 신호만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 작은 스피커 구조를 여러 개를 미니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소리가 나오는 마을 이장님 마이크로 하면 확성기가 20개가 설치돼 동시에 얘기하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를 여러 개를 둬서 소리를 파워를 확장시키는 것을 그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스피커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렇게 스피커 안에 스피커를 둬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소리를 내게 하고 숫자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XP 운영체제하고 윈도우 기반해 가지고 TV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런 기술 구조.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인 중앙 시스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중앙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판 방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TV에 이렇게 채널을 선택하든가 뭐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키보드 방식도 있어야 가지고 무선 키보드를 해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채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키보드 방식도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하고 이렇게 화면이 같이 있는 노트북처럼 된지도 몰라요. 중앙 이렇게 통제 장치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키보드도 있고 화면 스크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것이 이제 현관문 비디오나 이런 가정에 CCTV 설치됐다면 CCTV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 거기 등록이 돼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이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TV 리모컨은 이제 대신하겠죠. 이것이 이 통제를 통해서 그것을 집안의 어떤 가전들을 조절을 한다는 거죠. 조명을 킨다든지 보일러를 킨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제 오르고 자기가 보일러 켜고 놨다면 끌 수도 있고 가스불을 줄이거나 전기를 이렇게 인덕션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조명도 끌 수도 있고 미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을 켤 수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 중앙 통제 장치로서 키보드를 갖고 있으면 터치 스크린처럼 갖고 있는 이것은 TV의 키보드로서 무선 키보드가 되겠죠. 유선도 되고 정보를 입력하거나 음성 명령도 반응하고 선택하거나 현관문 비디오, CCTV 또는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을 킬 수도 있거나 집안의 각 조명을 끌 수도 있거나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각 조명을 어떤 리모컨 방식으로 해서 끌 수 있는데 선택적으로 리모컨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무선 전파로 하는 거죠. 집에 보면 무선 초인종 있잖아요. 무선 초인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00원 합디다. 그래서 싸요. 무선 초인종도 선 없이 이제 초인종이 되는데. 조명 장치에다가 이런 전파를 갖다가 수신하고 수신이 가능한 그래서 언오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방마다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각 방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가 설치를 해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리모컨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방마다 끄거나 키거나 이게 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갖다가 리모컨처럼 전파에 무선 초인종도 보면은 거기 2층에 있어도 무선 초인종이 되거든요. 전파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리모컨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리모컨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이렇게 통해서 조명을 조절하는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조명을 이렇게 지금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갖고 조명을 껐다 켰다 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TV도 보면은 현재 있는 무선 초인종 방식이라는 것은 전파가 이제
현재는 TV 리모컨이 약간 직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랄까 좀 약간 각도만 좀 벗어나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가지고 TV 리모컨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2층에 있어도 아래층에 있다. 이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 누르면 TV를 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방 안 들어가더라도 딱 TV를 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전파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TV 앞에서 이렇게 조금만 각도만 벗어나도 이게 TV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죠? 초음파 방식인가? 아니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초음파 방식으로 만드냐면 아니면 레이저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현재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내가 2층에 있을지라도 TV를 껐다 켰다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현재 있는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TV 리모컨 리모컨 방식은 적외선을 사용하는군요. 가시광선보다 낮은 주파수로 적외선을 사용하는데 이게 그렇죠. 각도만 조금만 하면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TV 바로 전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껐다 켰다는 게 이게 좀 그렇거든요. 2층에 있어도 내가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무선 초인종은 아래 1층에 있어도 2층에서 그냥 이렇게 무선 초인종이 뭐 앞에 장애물이 있든 말든 간에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V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자는 거죠. 리모컨 자체를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만들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 이걸 쓰셔도 돼요. 제 방식이죠. 이걸 쓰셔도 됩니다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TV 리모컨은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00원 해요. 무선 초인종이. 그래서 이걸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선 차인벨도 있고요. 무선 호출벨 초인종도 있고 미약 전파 310MHz를 사용하는 전파 사용은 생활용 무선 기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TV 리모컨을 빨리 이걸로 좀 바꾸자. 너무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TV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의 전파를 통해서 TV 리모컨을 갖다가 하는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